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 즉 개념적 자아와 함께 살아가며 그것과 관계를 맺는다. 당신이 나의 삶, 생명, my life라고 말할 때 삶 자체가 개념화되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분리된다. 나의 삶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단순한 언어 습관으로서가 아니라 그 말을 자신도 믿는 순간, 당신은 망상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 역할 연기.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에고는 그것이 물질적인 획득이든 권력감이든 우월감이든 자신은 특별하다는 의식이든 혹은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이든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개 몇 가지 역할을 연기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 자신이 그 역할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매우 미묘한 역할들도 있지만 연기하고 있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눈에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역할도 있다. 어떤 역할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기획된 것들이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란 결국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다. 에고가 찾는 것은 형상을 초월한 깨어있는 의식, 즉 현존이 아니라 인정, 칭찬, 찬사 같은 혹은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고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형상 속의 관심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라 해도 에고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순된 에고를 가지고 있다. 두려움의 이유는 그 관심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형태를 띠지나 않을지, 다시 말해 자아의식을 강화시켜 주기는커녕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심한 사람은 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관심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크다. 소심함은 종종 눈에 띄게 부정적인 자아의식, 즉 자신에게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다는 믿음과 함께한다. 자기 자신을 이러이러하게 보는 관념 속 자아의식은 내가 최고야 라는 식의 두드러지게 긍정적이든 아니면 나는 형편없어 라는 식의 부정적이든 어느 쪽이든 에고이다. 모든 긍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그럼에도 아직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불안이 숨어 있다. 모든 부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최고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 우월감을 느끼고 그 우월감을 지속하려는 자신만만한 에고의 욕구 뒤에는 열등해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소심하고 무능한 에고는 우월해지고 싶은 강한 욕망을 숨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접촉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당신이 알아야 하고 자신 안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다. 누군가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에고이다.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 어떤 에고는 칭찬이나 찬사를 얻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연기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자극해 부정적인 관심을 끌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이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피우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설명할 고통체, 에너지장에 축적된 오래된 감정적 고통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즉 과거의 감정적인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기 원할 때는 그러한 부정적 역할 연기가 더 두드러진다. 유명해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런 종류의 에고이며, 그들은 나쁜 평판과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다.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어찌됐든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해줘 하고 외치는 것 같다. 이러한 병적인 형태의 에고도 단지 정상적인 에고가 극단적으로 변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의 역할도 에고가 매우 흔하게 연기하는 역할들 중 하나이다. 그 에고가 추구하는 관심의 형태는 나의 문제, 나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과 관심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불평하고 상처 있고 몹시 화내는 것과 같은 에고의 많은 패턴 중 하나이다. 물론 일단 나에게 피해자 역할을 부여한 하나의 이야기의 자신을 동의라 하면 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치료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에고는 자신의 문제들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에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도 나의 슬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하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나 다른 사람들, 운명이나 신에게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그 정체성은 나의 자아상을 명확히 규정해주고 나를 누군가로 만들어준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른바 연애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고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 같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에고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당신을 연기해줘. 이것이 암묵적인 무의식적 합의이다. 그러나 역할 연기는 힘든 일이며, 특히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끝없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 역할이 벗겨지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즉, 연출된 역할이 벗겨진 적나라한 에고. 그것이 고통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로 변한 좌절된 욕구가 그곳에 있다. 그 분노는 거의 대부분 배우자나 연인을 향해 있다. 마음 밑바닥의 두려움과 결핍감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한 데서 오는 분노이다. 이 두려움과 결핍감은 에고의 자아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에고의 욕구와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독된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는 관계가 멀다. 자기 규정 내려놓기.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만큼 사회 구조가 경직되지 않아 구분이 덜 분명해졌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이라는 조건에 구속되어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기능과 정체성을 배정받지는 않는다. 사실 현대 세계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부분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모른다는 혼란이 아니다. 혼란은 나는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 혹은 나는 모르지만 알 필요가 있다. 인 상태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자아의식을 주기 위해 개념적으로 자신에 대해 규정 짓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가? 생각에서 정체성을 찾는 일을 멈출 수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혼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그것은 사라져 버린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실제로 당신은 평화롭고 투명한 상태로 들어가 생각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더 가까워진다. 생각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일이다. 역할 연기의 포기. 어떤 상황에서든 역할과 동일화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삶의 예술이고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만약 어떤 행동이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만 행동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때 무엇을 행하든 간에 당신은 매우 강력해진다.
모든 역할은 허구의 자아의식이며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개인적이 된다. 그럼으로써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나와 그것이 연기하는 역할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된다. 몇몇 눈에 띄는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 텔레비전 속의 유명인들, 경제 분야의 지도자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 등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다. 그들은 귀빈으로 떠받들어질지 모르지만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결국은 진정한 목적 없이 에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 빠진 연기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에고의 드라마는 이 행성에 더욱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 고통 대부분은 에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고를 부순다. 고통은 에고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길이다. 역할을 연기하지 않을 때는 당신이 하는 일에 자아, 즉 에고가 없음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강화하려는 제2의 안건이 없다. 그 결과 당신의 행동은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 당신은 상황에 온전히 집중한다. 그 상황과 하나가 된다. 당신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자기 자신일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건 역시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라는 역할이다. 이러저러하게 되려는 노력을 하자마자 당신은 하나의 역할을 연기한다. 다만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좋은 조언이지만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 마음이 개입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 그때 마음은 어떤 종류의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 되는 방법이다. 이것도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짐을 보태는 것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완전히 편안할 수 있다면 그때 남아있는 것이 당신이다. 인간의 뒤에 있는 존재, 이미 규정된 무엇이 아니라 순수한 가능성의 장이다. 당신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기능이나 역할로 그곳에 있지 말고 의식이 깨어있는 현존의 장으로 있으라. 에고는 왜 역할을 연기하는가?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은 한 가지 가정, 한 가지 근본적인 오류, 한 가지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것이다. 이 생각으로부터 다른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뒤따른다. 나는 충분한 자신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역할을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해 더 많이 얻을 필요가 있어. 그러나 당신은 당신인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체적 심리적 형상 밑바탕에서 당신은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형상 속에서는 당신은 언제나 어떤 사람보다 열등하고 어떤 사람보다 우월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본질 속에서는 당신은 누구보다 열등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다. 진정한 자존과 진정한 겸손은 이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난다. 에고의 눈으로 보면 자존과 겸손은 대립적이다. 진리 속에서는 그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배경에 있는 불행. 에고는 분리를 낳고 분리는 고통을 낳는다. 따라서 에고는 명백하게 병적이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는 분노와 증오 등 눈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것 외에도 더 미묘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흔해서 보통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바심, 초조함, 신경질, 그리고 지긋지긋함 등이다. 이것들이 마음 밑바닥의 불행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의 지배적인 내면 상태이다. 그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활짝 깨어 있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깨어남의 순간이며 마음과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다. 가장 흔한 부정적인 상태라서 쉽게 간과되고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가 있다. 당신도 매우 익숙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종종 배경에 있는 원망이라고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불만의 느낌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대부분을 그런 상태로 보낸다. 그 상태와 너무도 동일화되어 있어서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볼 수 없다. 그 느낌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믿음들, 즉 생각들이다. 당신은 잠잘 때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생각들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당신은 자신이 그 생각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불만이나 배경에 있는 원망에게 먹이를 주는 가장 공통된 무의식적인 생각들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해야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 삶의 배경에 불행이 있을 때마다, 혹은 심지어 삶의 전면에 불행이 있을 때에도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의 생각들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평화롭거나 행복해지거나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다. 어쩌면 내가 계속 원망하면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과거에 일어났으며 그것이 나는 원망스럽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화로울 것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은 종종 누군가에게로 향하며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된다. 당신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평화롭다.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원망스럽다. 내가 계속 원망하면 당신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과거에 당신이 혹은 내가 한 것, 말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행복의 비밀. 위에서 말한 것들은 모두 실제와 혼동된 가정들, 점검되지 않은 생각들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 혹은 지금 충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에고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다. 평화롭다는 것과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본래의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에고는 말한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는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얻는다면, 혹은 이러이러하게 된다면, 아니면 에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왜 나는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한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알아낼까봐 두려워한다. 결국 평화는 에고의 종식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는가?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은 삶의 놀이가 일어나고 있는 장이다. 삶의 놀이는 다른 곳에서 펼쳐질 수 없다.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삶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세 단어가 있다. 삶과 하나가 되기이다.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은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에고는 현실을 원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그것을 타타타, 여여함, 삶의 본래 그러함이라고 불렀다. 삶의 본래 그러함이란 이 순간의 본래 그러함일 뿐이다. 그 본래 그러함에 대해 대항하는 것이 에고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고 에고는 그것 때문에 번창한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행을 에고는 사랑한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도 타인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며 자신이 지상의 지옥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모르는 채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무의식적인 삶의 본질이다. 완전히 에고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에고의 무능력은 놀라울 정도이며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에고는 타인에 대해 비난하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 사실을 지적하면 분노하고 부정하고 교묘하게 반론하며 자기 정당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 개인도 그렇게 하고 기업도 정부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모든 방법에 실패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휘두른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위에 예수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말에 담긴 깊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상황에 영향을 준 불행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며 어떤 주어진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금을 의미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는가? 그런 다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앞에서 언급한 불만, 초조, 지긋지긋함처럼 낮은 차원의 불행이 자기 안에 없는지 관찰해보라. 특히 그 불행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생각들을 관찰해보라. 사실은 그 생각들이 불행의 원인이다. 자신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자신의 내면 상태와 동일화된 것이며 그러한 동일화가 에고이다. 알아차림과 함께 생각, 감정,
자동적인 반응과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거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거부가 아니라 생각, 감정, 반응의 알아차림이며 알아차림의 순간에 그것과의 동일화가 자동적으로 막을 내린다. 당신의 자아의식,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의 하나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 전까지 당신은 생각이고 감정이고 자동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그 알아차림이며 그런 상태들을 지켜보는 깨어있는 의식의 현존이다. 나는 언젠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에고이다. 에고로부터의 자유는 사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깨어있는 바라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알아차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에고의 영리함보다 훨씬 위대한 지성이 당신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 감정과 생각마저도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본래부터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또한 그곳에는 자신도 없다. 다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만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 한 묶음의 생각과 감정들에 지나지 않는 당신 개인이 살아온 이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의식의 전면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정체성의 기초가 아니다. 당신은 현존의 빛이 되고 생각과 감정보다 앞선 더 깊은 알아차림이 된다.